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재혼 가정. 예. 요즘 이게 많더라고요. 예.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혼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고, 여기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자녀가, 일남 있고,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일남,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출생을 했는데 여기에 일남.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죠. 원래는 여기인데 출생신고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사망을 했을 때. 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안 되고 여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일녀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이렇게 재혼을 했죠. 자, 어릴 때부터 키워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의 재산을 이쪽으로 분할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등기를 하려 이 재산, 이제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겠죠. 이 재산을 갖고 등기하려니까 법무사가 안 된답니다. 왜? 상속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생모의 상속인이지 새엄마의 상속인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부인일 뿐입니다. 그냥. 황당해야 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재산은 어디 가냐? 이 재산은 일로 갑니다. 여기. 만약에 없다 이러면 형제들한테 갑니다. 환장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원래가. 근데 새어머니를 배려해가지고 새어머니 앞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받으려고. 근데 이게 여기 잘립니다. 이게.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평상시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딱 떼어보면 어머니,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민등록 등본은 우리가 신고한 대로 기재를 해줍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속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버지 걸 띄면 어머니로 나오고 배우자로 나오고 자녀가 내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내가 여기 자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혼가정인 경우에. 나는 여기 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 부모가 아니니까.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속을 할 때 여기에 여기에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기 거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새어머니의 자녀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일로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없거나 다른 자녀가 또 있다. 여기 나하고 제가 둘 다 올라가 있다. 이러면 여기도 상속인이 돼버린다. 나중에.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재혼 가정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뭐 어머니 새어머니니까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그냥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나이 뭐 많이 먹어서 재혼을 하면 사실 좀 껄끄럽죠. 내가 뭐 20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셨다. 좀 다릅니다. 내가 뭐 5살 때 온 거와 20살 때 온 건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처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어머니한테 이제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면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딱 보고 내가 없다 이러면 자, 여기서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니 예? 일단은 나한테 단독 분할을 해달라. 예. 단독 분할을 해주고 대신 조건부 뭐 생활비를 준다든가 이런 조건부 요거는 별도의 합의를 하면 됩니다. 효력 요거 합의를 하면 됩니다. 넣을 때는 그냥 이것만 넣습니다. 이 부동산을 나한테 단독 분할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별도의 종이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부 이 부동산에 뭐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고 뭐 이 상가에서 나오는 월 수입은 다 가져가시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협의 분할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앞으로 다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보통 새어머니들은 이게 불안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 야 나중에 나를 배신을 하면 다 줬는데 배신하면 소송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앞으로 안 돼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 등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5분의 3, 내가 5분의 2. 뭐 자녀가 2명이면 새어머니가 7분의 3, 우리 형제가 7분의 2, 7분의 2씩. 법정 지분대로 나누면 됩니다. 등기를 치거나. 이 7분의 3에 대해서는 유증을 합니다. 유증. 유언이죠. 아니면 아예 증여를 받아버립니다. 증여. 유증 같은 경우는 새어머니의 자녀가 있다는 말이에요. 친자가 있다. 새어머니의 친자가 있으면 유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유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새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고 연세가 드시면 친자가 나타납니다.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빼나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증여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새로운 유증을 뭐 친자가 받아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한 게 저희 이제 가족 친척 일인데 16억이 보상에 나온 거를 여동생한테 다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부동산을 통째로 다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여동생한테. 그 친자는 없습니다. 원래 이 친자는 없는데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새어머니가 자기 여동생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뭐 속닥속닥해서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증이 그런 리스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이때는 이제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모두 다 새어머니 앞으로 한 다음에 내가 유증을 받아버리면 유류분 들어왔을 때 얼마 못 가져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이걸 내가 다 가져가고 요거에 대해서 유류분만 주면 되거든요. 작아집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유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증여는 더 좋은데 잘 안 해줍니다. 이거는 협의도 안 해가지고 이 법정 등기로 가는데 이거 해주겠습니까? 이거 안 해줍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유증, 유언. 뭐 바로 하자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유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재혼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자 재혼 과정인 경우. 일단은 어떤 경우든 계모라고 부를게요. 계모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법무사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내가 확인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상당히 좀 과차례 아버지 아파트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는데 그걸 계모한테 다 준 세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계모는 나는 계모한테 안 들어가 있는데 계모의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 계모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 비싼 아파트와 상가가 전부 다 계모의 친자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건데.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라.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한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법정 지분대로 하고 상속등 끼치고 법정 지분을 기준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언을 받아라. 유언. 공증이 제일 좋습니다. 이 자필 유언을 하게 되면 그 계모의 친자가 나타납니다. 또는 계모의 형제가 상속되면 계모의 형제 상속인데 다 통지가 갑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게 소송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만 근데 유언 공증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공증을 받아놔라. 이렇게 됩니다. 이 유언 공증은 이 대상이 꼭 아버지의 상속 재산만이 아니고 계모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재혼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받아놔라. 그래서 오늘 재혼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계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라. 제일 좋은 거, 그 다음. 그래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혼 과정에 상속 문제를 어떻게, 재혼 과정인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 계모와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재혼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